네, 그래서 오늘 이광무 전문가는 정책 관련된 종목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군요. 이렇게 건설 건자재 쪽에 포인트, 주담대라는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최현주 전문가가 준비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았고요. 간밤에 이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3월물, 10년물, 30년물 할 것 없이 10bp 안팎으로 좀 오름세를 나타내서 퍼센트로 계산하면 3에서 5% 정도 되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는 2.5%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예, 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5%를 돌파해서 2.55%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상승은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에 어제 발언을 했는데 올해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파월이 얘기했던 것과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대신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연준은 뭐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으면은 뭐 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연말에는 중립금리 수준인 2.5%에 더 다가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점도표가 나왔는데 연말에 FOMC 위원들은 1.9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2.5에 가깝게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발언을 뭐 종합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현재는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2017년에서 2019년의 양적 긴축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대차 대조표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양적 긴축의 월 상한선이 훨씬 커지고 결국에는 시행 기간은 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긴축 때 지금 연준이 그때 월 500억 달러 규모를 이제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방출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그 규모가 2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 상위는 8조 9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대차 대조표에 잡혀 있는데 연말까지는 한 2조 달러가 축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어제 뭐 종합적인 발언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엔 연속적인 금리 인상 찬성한다. 50bp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빠른 대차 대조표 축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말께 중립금리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빅테크 위주의 어제 상승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점에 다가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증시도 박스권 상단이 2000 코스피 기준으로 2760에서 2770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딱 그 선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해야 되고 뭐 그렇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타고 본다면 옵션 만기일까지는 하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690에서 270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시장은 어차피 조금 충격이 조금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나 일단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버틸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떻게 뭐 예상하는 것보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지금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런 여러 발언들이라든지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탈원전에서 다시금 또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전으로 회귀하는 모습. 이번에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고리 원전 2호기 수명이 중단이 되죠.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원래는 써야 되는데 지금 수명 연장을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신고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신한울 원전 뭐 이쪽까지도 모두 다 또 수명이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최원주 전문가님. 일단 뭐 원전 관련주들은 뭐 정책 수혜주, 정책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한 번씩 좀 움직일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런 쪽의 테마를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선침해서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내년 4월에 가동 시한이 이제 만료가 되는 고리 원전 2호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지금 검토될 예정인데요. 결국에는 신정부의 탈원전 폐기 공약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 2호는 내년 4월 8일이 공식적인 수명기간 만료인데요. 안전성 심사는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금 빠듯합니다.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그 안전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가동 중지하고 다시 재가동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연장 절차를 빨리 좀 서두를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가 통과되면 10년간 추가 운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29년까지 앞으로 10개 원전이 수명이 지금 만료가 되는데 다른 원전의 연장을 위한 결국에는 추가 조치도 곧 시작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지금 일단은 대형주로는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중공, 한전산업 등이 있겠고, 중소형주로는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우진, 한신기계 등이 있습니다. 각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탄력적인 거를 좀 더 원하면은 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네. 저는 그러나 이제 이 연장 조치로 인해서 제일 수혜를 받는 종목은 결국에는 한전 KPS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전 KPS는 원전 유지 보수 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명이 연장되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노 원전의 수명 연장이 되면은 결국에는 정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전 KPS를 저번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고, 당장 어떻게 보면은 신규 원전을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조금 펀더멘탈 쪽으로 한전 KPS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이번 쪽으로도 제일 수혜를 입는 건 한전 KPS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 오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신규 접근은 좀 늦었을 때 접근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러면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주 전문가 어제도 목표가 도달이 2종목이나 나왔어요. 오늘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이 종목 모멘텀과 가격 전략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OLED 사업의 완전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낸드양 HCDS는 시장 점유율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프리커서 라인업 확대 및 2차 전지 전해질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서부터 2차 전지 전해액 이제 소재 사업 쪽에서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2,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 짱 포인트 살펴봤습니다.